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문 학술 발표 프레젠테이션 훈련 과정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 과정을 맡게 된 줄리아나 리앤 파트너스라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요. 네, 특별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소개하시면서 여러분이 영어적인 부분과 또 학술 발표라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런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이 과정을 맡으면서 또 우리 다양한 이렇게 대학생분들, 또 대학원생들, 교수님들, 연구원분들의 1대1 코칭도 진행을 해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교재와 또 다양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관련한 저자이기도 하고요. 스타트업들의 그런 해외 진출을 위한 피칭, 또 이제 이러한 뭐 연구원분들, 대학원생분들, 교수님들의 학술 발표에 필요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도해 드리고 있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조 잡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문 학술 프레젠테이션의 구조를 잡는 노하우 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어 발표가 무엇인지 좀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드릴 거고요. 학술 발표에 어떤 구조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지, 또 학술 발표를 만드시다 보면 그 구조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큰 섹션, 영문 학술 프레젠테이션 구조 잡기의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영어 발표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저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직업으로 한다던가 그런 강의와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의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게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떨려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입니까? 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뭐가 가장 무섭습니까? 라는 질문에 41%나 되는 사람들이 대중연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매년 이 수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특별히 재미있는 거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19%죠. 대중연설하는 거를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 뭐 장례식에서 그죠? 뭐 그런 추도 연설을 하는 것보다 관 안에 들어가는 거를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속된 말이 영어권에 존재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영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도 여러분 물론 있으시겠지만 누구나 대중 연설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못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떨리고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체감하는지 몸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특히 학술 발표는 그냥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과는 또 다릅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면접에서 뭐 자기소개를 한다던가, 여러분의 그런 뭐 꿈을 얘기한다던가, 뭐 그런 일반적인 주제로 재미의 요소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학술 발표할 때는 또 고민하셔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리서치 페이퍼, 여러분의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또 그 논문을 기반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하는 실수가 그 논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거기 있는 표현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마치 논문을 읽는 것처럼 발표를 준비하시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논문과 발표는 다릅니다. 논문은 이제 문어체로서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 시간을 공을 들여서 어떤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눈으로 읽고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발표와는 매우 다르겠죠. 따라서 논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짧은 발표 시간 안에 다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논문 안에서 특별히 논문에서 다 표현이 되지 못한 부분 혹은 조금 관심을 끌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조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학술 발표의 차이예요. 논문에 있는 뭐 10개의 요소가 있다고 그걸 다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청중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학술 발표를 하실 때는 논문에 있는 것을 똑같이 발표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넘어서서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과 집중할 것인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스코프과 리서치 페이퍼의 스코프는 다르고요. 거기에 교차점이 생기겠죠.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의 연구를 강조하고 확대시키고 조금 더 그 중요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만을 강조해서 학술 프레젠테이션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인터내셔널한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제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전반적인 그 청중 대상이 이해하기 쉬울 또 관심 있어 할 요소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발표 구조를 만드시기 전에 일단은 발표에서 똑같은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회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회라도 대학원이나 그럼 학생들 위주로 많이 오는 조금 좀 젊은 그런 학회가 있고요. 굉장히 정통적인 학회가 있잖아요. 후자의 경우라면 거기 참여하시는 교수님들도 여러분보다 나이대가 많고 뭐 전문가 그룹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프로치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은 뭐 국내에서 소규모로 뭐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뭐 강의식의 세미나식의 학술 발표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내가 쓰는 언어나 선택하는 주제에 관해서도 조금씩 약간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문 학술 프레젠테이션의 구조를 잡을 때는 일단 청중이 누구인지, 청중이 뭘 기대하는지, 그죠? 학생이라면 뭔가 배우는 걸 기대하겠죠. 교수님들이라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본인들이 알고 있던 전문 분야에서 혹시 뭔가 새로운 다른 어프로치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크리티컬한, 조금 더 비판적인 눈으로 그 새로운 연구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할 수 있을까, 뭐가 다를까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겠죠. 만약에 의학 관련한 그런 논문이라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프랙티스 할 때 그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도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청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부합된 주제 내용이고 논문에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내용으로 선택을 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겠죠. 오케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의 학회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해외를 나가서 하는 학회에는 좀 다르겠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냥 언어만 영어로 하는 학회라면 또 조금 더 이제 좀 다르겠죠, 느낌이. 무대 위에서 하는 학회인지, 그냥 조그만 교실에서 강당에서 하는 학회인지, 아니면 뭐 여행이 코로나 시대에 여행이 어렵다면은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제 뭐 줌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어떠한 그런 그죠? 제목, 주제를 가지고 하는 학회인지도 알고 접근하실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예를 들어 뭐 8분 이내에 하시고 질의응답 2분 내면 하시는 그런 짧은 세션을 만드신 그런 상황이신지, 5분 정도의 짧은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인지, 한 20분 정도로 본인의 세션을 맡아서 세션 프레젠테이션 하는지에 따라서도 선택과 집중, 주제를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어떤 구조로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발표의 듀레이션,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5분 발표인지, 10분 발표인지, 20분 발표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요. 세팅은 오케이션과 비슷해요. 오케이션은 뭐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오고, 그게 뭐 국제적인 세미나인지,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는 학회인지 이런 거 우리 오케이션 그런 그 초대받은 그 학회의 그런 성향이라던가 문화적인 걸 좀 고려해 보신다면, 세팅은 단순하게 그쵸. 그 마이크로폰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인지, 강당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5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셔서, 영어 학술 프레젠테이션 구조를 잡는 그 밑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thinking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느낌을 줄 수 있는 감정의 프로세스와 액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냥 그 논문 발표를 하는 거를요. 대부분은 그냥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고리타분해지고 지루하고 그냥 논문을 읽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워요. 굉장히 그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게 사실 학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그냥 논문 읽고 내려오면은 그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참 아쉽죠. 그냥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정말 감동을 받은 그러한 학회, 발표, 프레젠테이션 특징이 무엇인지. 내가 뭔가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뭔가 인스퍼레이션이 생기는 그런 감동과 감회를 줄 수 있는 발표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느낌을 주는 발표뿐만 아니라 정말 발표가 잘 되는 경우라면 그 발표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를 보이겠죠. 이거 한번 연구실에서 한번 도입해 봐야 되겠다. 이런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한번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발표자가 얘기한 이러한 새로운 공식을 한번 다음번에 도입을 해봐야 되겠구나. 추가 연구를 이 사람과 한번 해봐야겠다.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다 뭐죠? 액션입니다. 여러분의 발표, 여러분의 학술 발표를 듣고 사람들이 뭔가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까지 보여준다면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 그 모든 오브젝티브를 그 목표를 다 완수한 그 프레젠테이션 학술 발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참여한 또 제가 코칭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대부분 그냥 정보를 일률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그치는 발표, 학술 구조가 많다, 학술 발표가 많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인스퍼레이션을 주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대부분은 뭐 말하는 스타일, 무대에서 매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2, 3차 과정에서 다뤄드릴 거예요.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무대 매너가 좋아도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그걸 다 커버하기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가 잘 잡혀야 돼요. 이런 걸 잘하려면. 정보를 충분히 주고 있는지 그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저자로서 제1저자로서 혹은 이 논문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발표자로서 나의 연구에 관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뭐 그런 임팩트 팩터가라고도 하죠. 여러분의 논문이 자주 인용되면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임팩트 팩터예요. 여러분의 발표를 듣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인용하고 느낌에 괜찮다. 이거 연구 정말 유용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즉 기존의 연구와 어떠한 유니크 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그걸 강조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완벽한 연구는 아니겠죠. 완벽한 발표는 아니겠으나 이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스터디가 더 돼야 되는지 사회적으로 또 여러분의 그런 학문 분야에 어떠한 기여를 줄 수 있을지 어떤 행위의 변화를 줄 수 있을지를 암시하는 그런 발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영문 학술 프레젠테이션의 구조를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염두해서 좋은 구조를 잡아야지만 첫 단추를 잘 껴서 나머지 연습하시고 나머지 뭐 대본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잘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저는 영문 학술 구조를 파트 2 오늘의 소주제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문 학술 발표 구조는요, 사실 논문에서 그대로 따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이 10페이지짜리인데 여러분 발표는 뭐 10분짜리다 하면은 그 10페이지짜리 뭐 한 2, 3천자 되는 분량을 다 읽을 수가 없죠. 2, 3천자 되는 분량의 영어 논문은 한 30분 정도 읽으려면 소요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발표를 10분 만에 한다면 정말 다 쳐내시고 중요한 10분 분량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천자 내외로 만드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논문에 있는 걸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요소를 발표에 어떤 요소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오프닝에는 이 발표자가 누구인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인지 이 연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를 설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구의 주제 또 여러분 소개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디파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암시하면서 내가 이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다라는 신뢰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그냥 오버뷰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발표에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미끼라고도 하죠. 후크, 갈고리 껴서 이렇게 뭔가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 논문에 또 들어가야 돼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찾아서 발표문에 좀 넣어야 되는데요. 그냥 바로 오버뷰로 들어가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초록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인트로덕션을 읽다 보면 이 연구의 중요성, 뭐가 다른지, 기존 연구에 뭐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지 못해서 이 연구가 뭐 추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암시하는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후크는 새로 만드실 필요도 있어요. 뭐 이것을 시사하는 뭐 최근의 뉴스라든지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뭐 그런 시장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의학적인 어떤 연구라면 이 연구 전에 어떤 뭐 문제가 있었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좋은 후크가 될 수 있어요. 후크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일단 매력을 줄 수 있는, 이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를 조금 더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존에 쓰셨던 논문의 초록이라던가 인트로덕션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아니면 뭐 이런 연구의 뭐 연혁이라던가 히스토리 배경에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발표문에는 큰 주제를 뭐 10분 발표이건 20분 발표이건 3개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공계 쪽의 발표라면 예를 들어 연구의 방법론, 그죠? 연구의 방법이라던가 배경을 뭐 하나의 섹션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존의 연구의 방식들 같은 거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첫 번째 서브토픽으로 통합해서 한번 짜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 결과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세 번째는 그 결과를 분석한 뭐 아규멘트, 크리틱, 디스커션 이런 부분이 세 번째의 서브토픽이 되고 콘클루션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전반적인 내용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따로 이렇게 막 이차원식으로 자료를 그냥 나열하지 마시고 큰 덩어리로 가능하면 3개로 나눠서 여러분의 논문을 조금 세그멘테이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중요한지를 보시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멘트를 넣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 뒤에 보이는 뭐 레퍼런스라든가 아크놀러지먼트, 콘클루전 거의 사용되지 않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마도 여기 마무리하는 이 멘트에서 이런 부분을 얻어갔다. 혹은 abstract에 있는 결과 부분을 다시 한번 요점을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이 서브토픽 3개를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는 새로운 결론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논문을 똑같은 구조로 베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것을 다이섹션,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셀렉션 앤 포커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다가 내려오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고요. 굉장히 지루하게 됩니다. 영어 학술 발표 구조 다르다라는 거. 자, 왜냐면 그냥 논문을 읽는 것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는 거하고 이 청중하고 리더, 글을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읽을 때는 우리 논문을 읽어야지 하고 나만의 페이스로 가지만 누군가의 말하는 걸 듣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페이스와 시간에 내가 청중이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지루해요. 그 핀트라던가 그 코드가 맞지 않거나 내가 잘 못 알아들으면 대부분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 집중력 커브죠. 우리가 학습 커브라고도 하는데 메모리 커브 혹은 학습 커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배운 거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배운 거는 또 잘 기억하죠. 처음 배운 거랑 최근에 배운 걸 잘 기억하고 중간에 얘기했던 거, 중간에 배웠던 거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셔서 발표에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소개된 부분과 마지막에 소개된 부분은 대부분 청중이 잘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소개될 때는 우리가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해서 누군가가 처음 무대에 올라오면 이제 새로운이 관심을 주게 되죠. 그러다가 그 관심 끄는 포인트가 지나가면 점점 흥미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in conclusion, 뭐 in sum 하고 마지막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뭐 이후에 브레이크가 있거나 이후에 다른 청중이 무대에 올라가거나 이후에 집에 가거나 모르겠어요. 1시간 발표이건 10분 발표이건 이 커브가 우리가 학습을 할 때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의 입장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커브가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면 이 커브를 이제 발표자인 나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처음은 잘 기억한다. 마지막 잘 기억한다 하면 처음과 마지막에는 프리머시와 리센시 이펙트에 좀 중요한 포인트를 넣어주셔서 흥미를 좀 최고도로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중간에 어차피 잠든다면 잠들지 않게 역시 임팩트 포인트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 커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고조되도록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루한 발표자 그리고 능력 있는 발표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영어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발표에 대한 테크닉이고 또 학술 발표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술 발표와
학술 발표의 특징과 그다음에 여러분 언어적인 영어 부분 두 개를 잘 맞춰야지만 영문 학술 발표를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프레젠테이션의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 학술 발표를 만드실 때 첫 부분에서는 좀 매력 포인트라고 하죠. 이 논문이 왜 중요한지, 이 저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연구인지를 좀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후크를 why라는 거에 그 질문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이 발표가 중요한지를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발표의 주제입니다. 어떤 발표의 주제인지. 논문의 주제와 발표의 주제는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 바꿔서 조금 더 흥미있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겁니다. 이 청중과 그리고 발표자가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더라도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저처럼 영상으로 만나는 경우라도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인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이스 브레이커. 뭔가 반갑다. 여기 와줘서 고맙다.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뭔가의 그런 소개와 아이스 브레이커. 그 서먹서먹함을 깰 수 있는 그런 그리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objective, 목적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발표를 하게 됐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의 목적 무엇인지, 이 발표의 목적은 무엇인지. 연구의 목적과 발표의 목적은 같지 않아도 돼요. 연구는 어떤 거를 긴 장기적인 방면에서 연구를 하는 축이라면 발표 같은 것은 그 연구의 일부만 강조해서 확대해서 소개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발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 후크로 연결해서 넣어주시면 거의 뭐 완벽한 인트로덕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프리메시 이펙트의 후크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why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발표를 해야 되고 왜 청중은 이 연구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중간 부분은 how입니다. 내가 약속한 거, 이런 거 줄게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how에 연결해서 여러분 주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지루하게 되고 좀 뭔가 흐름이 깨질 수가 있어요. 가장 긴 부분이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잘 활용하셔서 섹션이 바뀔 때마다 뭔가 흐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셔서 성적이 지루하지 않게. 대부분 학술 발표하면 한 페이지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빡빡하게 넣어서 굉장히 좀 약간 그 화면 정지가 된 상태에서 막 2, 3분 동안 뭐 3, 4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한 페이지에 한 1분 정도 이상 소요되지 않게 어느 정도의 변화, 어느 정도의 슬라이드의 변화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다음 얘기할 부분은 무엇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는 표현들, 멘트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좀 지루하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서 환기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y와 how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래서 무엇인데, 그죠? 이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서머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Q&A를 진행하기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워풀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태그라인을 넣어주셔서 이 연구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발표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잘 하시면 아까 했던 thinking 프로세스, feeling 프로세스, action 프로세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주시고 생각하게 만들고 느낌으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발표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학술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서론에는 호크가 들어가면 좋고요. 여러분이 이 발표를 하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주는 오버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바디에는 서브 섹션이 3개가 필요하고요. 클로징 역시 정리하고 랩업 뭔가 파워라인으로 알려줄 수 있는 키포인트 넣어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섹션도 3개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거를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3개로 나눠서 딱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3회 법칙이라고 해서 사실 3개 이상 들어가면 기억을 못해요. 정말 강의가 긴 경우가 아닌 이상 3개 이상 들어가면 기억 잘 못하고 2개면 뭔가 대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하나만 넣어서 얘기하기는 또 정리가 잘 안 되겠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섹션은 크게 덩어리로 여러 개가 많이 있으면 뭉쳐서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이제 템플릿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학술 발표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바로 파워포인트를 켜가지고 이제 막 슬라이드 작업을 해요. 그거보다는 가능하면 먼저 크게 구조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조를 잡고 사실 대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큰 구조로 내가 서론에는 어떤 제목으로 쓸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잘 정리하시면 파워포인트 만들 때도 편해요. 내가 어떤 주제로 이 발표를 할 건가? 논문과 달라도 된다고 했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청중은 내 발표를 듣고 뭘 얻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연구가 청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왜 재밌는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후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후크는 예를 들어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후크가 될 수 있고 질문을 하는 것도 후크가 될 수 있고요. 기존에 우리 청중이 몰랐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좀 깜짝 놀래키면서 전달하는 것도 후크가 될 수 있겠고요. 스토리텔링인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스토리도 될 수 있고 연구 내용이니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이게 환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의학적이라면 아니면 어떤 연구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토리라고 해서 꼭 본인 스토리가 아니어도 되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최신 시사 뉴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진이나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로 놀랄 만한 사람들의 시선을 잡으면서 문제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후크도 많이 씁니다.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를 암시할 수 있는 후크면 돼요. 근데 대부분 후크는 여러분 논문에 안 들어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제목 얘기하시고 그냥 자기소개하고 바로 오버뷰로 가잖아요. 그냥 어떤 목차라고 해야 될까요? 목차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러면 조금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이 발표가 왜 중요한지를 좀 암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후크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서브토픽은 이 하우에 관한 부분인데 이 서브토픽이 이 오브젝티브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고 디테일 각각의 서브토픽에 어떤 주제를 넣으실 건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메소돌로지가 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서브토픽에는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선행 연구,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우리 연구의 방법론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결과 수치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집중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엔 컨클루션은 정리하시고 take home message, 그죠?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넣어서 정리하는 멘트로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활용해서 흐름에 딱 깨지지 않게 먼저 틀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던 대본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재작업을 하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이 좀 덜 하고요. 파워포인트를 먼저 작업하면 이제 구조가 잘 안 잡혔기 때문에 그냥 발표가 일직선으로 쭉 가기 쉬워요.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냥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내용 이렇게 가는데 구조를 한번 잡아 놓으시면 정리하시고 한눈에 그 요점 정리한 걸 좀 이렇게 잘 보면서 흐름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걸 좀 보시고 요거를 활용을 앞으로 학술 발표할 때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섹션의 이제 세 번째 소주제는요. 이 학술 발표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구조를 만들고 이제 여러분 대본 만드셔야 되잖아요. 대본 안 만드셔도 상관없지만 각각의 구조에서 많이 쓰는 멘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글로 써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는 모르는데 논문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학술 발표에도 각각의 구조에서 서론에서 쓰는 표현, 마디에서 쓰는 표현, 콘클루션에서 쓰는 표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드리면서 여러분 구조 잡으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대본을 만들 때 한번 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형적인 이제 영어 학술 발표 구조 표현 중에 이제 인트로덕션, 즉 앞에 보셨던 이 섹션에서 쓰는 거죠. 첫 번째, 구조와 나의 목표와 어떤 후크 같은 거 딱 넣어서 발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볼게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은 누구나 그냥 응용하시면 돼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인사해 주시고요. 하이로 인사하는 거는 또 너무 가볍죠. 정식적인 자리에서 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런 정중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hello 혹은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름 넣어주시고요. My name is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직책 I'm a PhD candidate
대학원생으로 곧 졸업할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I am a PhD student, 뭐 박사학위 학생입니다. From the Department of 여러분의 부서 넣어주시고요. 대학원 부서명 넣어주시고 혹은 뭐 연구실이라도 연구소의 부서가 있겠죠. Department of at 어디 university 회사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대학원명이 될 수도 있겠죠. 대학교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연구소에서 근무하신 분이시라면 I'm a senior researcher at 연구소 이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senior researcher 하면 뭐 수석 연구원 되겠죠. junior researcher 하셔도 되겠고 그냥 researcher라고 하셔도 됩니다. I'm specializing in 여러분이 전문으로 한다라는 건 이미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암시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전문하는 게 부서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부적인 전문 분야를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커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이 오늘 발표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Okay, so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and to have an opportunity to present my research in this general session. 전반적인 제너럴 세션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거를 뭐 스폰서를 받았거나 서포팅을 받아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표현 넣어주시면 돼요. So before I begin, I would like to 빠졌네요. I'd like to thank the Institute of 누구누구 어떠한 연구소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for supporting this research, so sponsoring this research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아무도 이 연구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Before I begin, I'd like to emphasize that this is an independent study without any conflict of interest. 뭐 어떤 기관과 뭐 어떤 곳에 연연하지 않고 진행한 독립적인 연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제약회사, 예를 들어 의학 쪽이라면 뭐 제약회사에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의학협회에 지원을 받지 않은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신 거라면 첫 번째 표현 좋겠죠.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거를 꼭 넣어야 되는 구조에 인사를 하셔야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발표의 주제가 무엇인지. Today I will brief you on my research subject on progress라는 research progress라는 건 아직 그 연구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면 그 연구의 브리핑을 하는 거죠. 지금 언제 상황인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구 주제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멘트예요. So today I will brief you on my research subject on. Today I will brief you on my research progress 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이 연구의 목적은 뭐뭐입니다. 라고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이렇게 하셔서 이 전반적인 발표 주제 소개해 주시고요.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내해 주시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이 패턴은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된다. 지금 다 이 앞에 있는 인트로덕션의 오프닝 멘트입니다. 뭐만 빠져있죠? 후크 빠져있죠. 후크는 질문하셔도 되고요. 비교하셔도 되고요. 이 중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도 괜찮죠. Have you ever wondered 하면 뭐뭐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Have you ever wondered why it's difficult to tackle management problems at work? 모르겠어요. 어떤 주제에 따라서 Have you ever wondered 뒤에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문제, 어떤 이슈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겠고요. What information on 여러분의 주제입니다. 역시. What information 근데 너무 넓으면 안 돼요. 뒤에 나오는 단어는 조금 구체적인 What information on genetic modification are you aware of? 역시 그죠. 여기에 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제에 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관심을 야기하는 부분이죠. 질문하시고 그거에 관한 가장 여러분 연구에 관련 있는 답변 주시면 돼요. 질문과 답으로 후크 쓸 수 있습니다. Well, 역시 여러분 분야의 주제에 갈래의 큰 덩어리 분야 넣어주시고요. So and so have many different kinds of applications, many different kinds of solutions and usages, including 뭐뭐뭐. 이거 답이겠죠. 그래서 뭐뭐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방법과 솔루션, 해결 방법과 사용처가 있습니다. 뭐뭐를 포함해서. 이런 것도 여러분의 연구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암시하고 후크로 사용하기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Other applications include 다른 활용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So far, I think the most important demands are 지금까지 생각하기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죠? demands, 필요사항은 뭐뭐입니다. 자, 이거를 연결해서 여러분의 후크로 만드셔도 되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몇 가지 멘트만 골라서 여러분의 후크로 삼으셔도 돼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나 도표를 보여주면서 후크를 할 수도 있겠죠. As you can see here, this picture shows, 그죠? The summary of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 This picture shows the complication of COVID-19. 그죠? 이 그림을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될 수 있겠고요. 뭔가 우리가 관심을 끌만한 여러분 주제에 관련해서 동떨어진 뭐 뉴스를 얘기한다던가 농담을 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에요. 후크는 관련된 거여야 됩니다. 주제와 관련된 거.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Unlike other, 뭐뭐와 달리 our differ in the following aspects. 다른 거와 달리, 다른 뭐뭐와 달리 저희의 뭐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릅니다. 뭔가 그 차별점, 다른 점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However, discrepancies exist between A and B. 그렇지만 A와 B 사이에는 그죠? 뭔가 이게 차별성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을 암시해 줄 수가 있겠죠.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뭐뭐에 집중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 연구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멘트가 되는 거예요. You can see details shown in this slide. 이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 주제로 들어갈 수 있겠죠. 후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의 시작에서 이 연구 괜찮다. 발표자가 내용을 좋은 걸 뽑아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제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연구의 전반적인 소개겠죠. 목차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후크를 주라라는 거. 혹은 요 후크랑 오버뷰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전통적으로 나는 소개하고 바로 오버뷰로 가고 후크로 간 다음에 본문으로 가겠다 하셔도 됩니다. 오버뷰 볼까요? Here's the overview of my presentation for today 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그 오버뷰가 나와 있는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3초 정도 숨을 좀 멈추시고 이렇게 거기서 마음 다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시면 풀어서 얘기하셔도 돼요. First, I will explain the research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this study, especially in light of. 특별히 이 분야에 관해서 이 연구의 연구 배경과 그 다음에 motivation, 동기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그런 것 같아요. 연구 배경이죠. Then I will state solutions this research suggests for existing problem areas. 그리고 나서 저희의 연구가 현존하는 문제점에 제안하는 그런 솔루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an explanation on the proposed method, proposed research will follow. 그렇죠. 저희가 제안하는 뭐뭐에 관한 설명이 그죠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하셔도 돼요. 주제는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좀 길다, 시간이 없다 하시면 Here's the overview of my presentation today 하시고 그냥 멈추시고 알아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트랜지션이 있죠? 트랜지션은 바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섹션에서 다른 섹션으로 넘어가고 안내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맨날 and next만 하지 마시고요. Here is the first point.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역시 연결하는 표현. Recent advances i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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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ies have made 소개하는 부분이겠죠. Possible, something possible at affordable prices. 최근에 이 연구 분야의 그죠? 진전이 어떤 것을 굉장히 좀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또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발표 시작할 때 어떤 배경에 관한 설명을 그런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 하셔도 되겠고요. For this reason.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연결하는 표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Well, let me explain the reasons for such challenge. Well, let me explain 이런 것도 좋은 표현이죠. 연결하는 표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좀 익숙해지시면 중간중간에 대본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연결하는 멘트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First, second, third, lastly. 이건 정말 중요하게 넘버링이 아닌 케이스랑 반복하지 마시고요. 매번 first, second, third라고 하지 마시고 매번 얘기할 때마다 숫자를 매기지 마시고 정말 그 숫자가 의미 있게 중요하게 구조를 잡아준다던가 정리를 준다던가 중요도의 순서를 얘기해 준다던가 할 때만 넘버링 해주면 좋고요. 예를 줄 때는 for example, moreover는 and 대신에 추가로 additionally라는 표현 대신 쓸 수 있겠고요. Another but the most serious challenge is that 또 다른 하지만 가장 좀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뭔가 문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s for 역시 많습니다. 뭐뭐에 관해서는 하면서 주제를 바꿀 때. As for our conclusion,
그죠? 뭐 as for 그죠? 뭐 another problem that I mentioned today. 뭐 as for 하면서 뒤에 있는 주제문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As for something, many preceding studies have suggested, but 많은 추후 연구들은 이런 것들을 제안했으나 하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점을 제안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약간 한계를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집중을 시키거나 내용을 바꿀 때 as for 많이 씁니다. So what does so and so mean?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트랜지션 줄 수 있겠죠. How can we explain these differences, these discrepancies? 이런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트랜지션 잘 기억해 보세요. 맨날 and, next만 사용했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활용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explanation. 역시 설명 필요합니다. 바지에. This slide outlines the process proposed in this research. 하고 설명하는 거. 거기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 설명하기 전에 쓰는 멘트예요. 이 슬라이드는 저희 리서치에서 사용한 그런 제한된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As shown in this slide,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As shown in this slide, I will explain the details of each step in the following slides. 다음과 같이 따라오는 슬라이드의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As you see, 보이시는 것처럼 these are, 여기 이런 것들은 What I'd like to emphasize here is that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But actually, 좀 뭔가 반전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뭔가 반전되는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요.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연 설명하는 거죠. This means, in other words 하셔도 됩니다. This is the very objective and goal of this study. This is the very objective and goal of this study. 이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바로 그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These figures summarize the result we have obtained so far. 이 수치들은 저희가 얻은 결과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주실 필요 없어요. 수치나 숫자 이런 것도 다 주실 필요 없고 정리한 것을 강조하실 때는 이런 표현들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멘트 필요하겠죠. 정리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들. Conclusion. Now, I'd like to sum up my presentation with the following observations. 자,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제 프레젠테이션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역시 여러분 슬라이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The result show that 하고 이제 풀어서 The result indicate that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Moreover 뿐만 아니라 in sum, 그죠? 요약하자면 My closing comment, my parting wish for you is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아까 뭐였죠? 펀치라인이죠. 메시지, 키 메시지, 테이크홈 메시지, 집에 갈 때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이 마지막 학술 발표에서 정리하는 멘트입니다. My closing comment for you, my parting wish for you is 하고 이제 여러분 발표에서 그 연구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 포인트만 딱 정리해서 넣어주시고요. I do hop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our proposed approach brings about practical solutions and applications for 뭔가 이제 앞으로의 그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공헌, 기여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그런 멘트겠죠. 저는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실행돼서 굉장히 실용적인 솔루션, 해결책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That's all for now. 그 다음에 잘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That's all for now.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만드는 멘트를 넣어주시고 발표를 끝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ay? If you have,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죠. Q&A는 대부분 이제 옆에 있는 좌장분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좌장이 없는 경우라면 여러분 발표를 마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를 보시고 그죠? 그냥 마치시는 것보다는 바로 If you have any questions, I'll be happy to answer them now 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좌장께서 소개를 해주셔도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If you have any questions, I'll be happy to answer them now.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I'm afraid I don't have the answer to that question at the moment. 그 질문에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Let me show you. 이거는 이제 정말 모르는 답. 굉장히 뭔가 어려운 질문을 했다던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 혹은 기밀적인 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오픈해서는 안 되는 답변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좋아요. I'm sorry라고 하지 마시고요. I'm afraid. 죄송합니다만 양해드리지만 I don't have the answer to that question right now at the moment. Let me show you this slide to answer your question.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If you have othe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email me. Thank you.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그 즉시 답변을 주기 어려울 때 우리가 이메일을 주시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시면 되게 편해요. 특별히 이렇게 구연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뒷분에 바로 또 발표자가 와야 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냥 아무 질문 없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보다 마지막 멘트에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주세요라고 하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분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꼭 땡큐라고 넣어주시고 Q&A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름하고 프레젠터 이름하고 이메일을 넣어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혹시라도 또 모르는 어려운 질문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So if you have other questions,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email me. Thank you 하면 이제 정말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또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좀 불편해서 이제 좀 끝나고 내려오고 싶다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그냥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유용한 표현이죠. 발표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판도2에서는 메시지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필요한 소주제 3가지로 좀 다뤄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어 발표 대본을 만드는 노하우. 이제 발표 대본이기 때문에 논문과는 다르죠. 그냥 논문을 읽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교정을 잘 받아서 이 표현이 잘 다듬어진 논문에 있는 표현을 또 안 쓰기는 또 아깝잖아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문어체의 논문의 표현을 브레이크코즈로 변경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영어 대본 샘플을 몇 개를 좀 같이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샘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영어 발표 대본이 왜 필요한지 난 대본 없이도 발표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자, 이게 여러분이 혼자 예를 들어 강의를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시간적인 것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션에서 뭔가 나눠서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 시간을 정말 굉장히 초, 분 단위로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간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하고 연습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대본입니다. 대본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나오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 빼야 된다는 거를 연습할 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대본 없이 발표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잘하는 이미 25번 정도 발표를 해보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주제로 그게 아니라면 처음 연습하실 때는 대본을 준비해서 읽는 용도로 무대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컨텐츠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정리해주는 그런 연습, 어떻게 보면 악보죠. 연주자의 악보처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대본을 만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대부분 대본 없이 그냥 말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그냥 말은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샘플 보도록 할까요?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my management experience. Let's begin. This is my first slide. 영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운영 경험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죠. 이게 제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영어적인 건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죠? 메시지가 없죠. 도대체 매니지먼트 익스피리언스의 어떤 운영 경험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예를 드는 건지 퍼스트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 말은 하는데 이제 메시지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언어에는 이제 메시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는데 메시지는 우리가 대부분 내용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캐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죠.
물론 기능어도 중요하긴 해요. 기능어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문법적으로 이게 이 언어에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표현이라면 내용어는 그런 단어, 키워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가 매니지먼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에 관한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어떤 키워드인지, 어떤 강조되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간 때우기식의 그런 발표가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학습 프레젠테이션 대본을 만들 때는 적절하게 내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빠르게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거 좀 바꿔볼까요? Today I'd like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horizontal management. 자, 아까처럼 그냥 management experience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경영이죠. 수평적 경영의 중요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냥 경영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 좀 보편적인 주제인데 조금 이것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특별히 어떤 경영에 관한 이야기인지, horizontal management. 그게 왜 중요한지에 관한 내용이다. Today's presentation is designed to help you manage your staff better. 이 프레젠테이션은 직원들이 조금 더 그죠? 직원들을 조금 더 좀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 관련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청중이라면 경영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겠죠. 왜 이 발표가 중요한지에 관한 어떻게 보면 후크 역할도 하는 거니까. 이 발표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듣고 싶어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버뷰로 가는 거죠. Let's get the show on the road with a few examples from our team. 역시 키워드, few examples from our team. 저희 팀으로부터의 몇 가지 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Get the show on the road라는 건 이제 슬슬 쇼를 시작한다, 즉 본론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거 듣고 별로야, 관심 없어 하는 분 별로 없으시죠? 아까의 처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예보다는 훨씬 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Horizontal management, help you manage your staff, examples from our team.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보여주는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청중에게는 훨씬 잘 귀에 들어오는 그런 발표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Today I'd like to talk about today's presentation is designed to let's get the show on the road with는 기능어적인 거죠. 프레젠테이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발표의 내용에 관심을 끌만한 내용어가 잘 조합되면 좋은 발표문이 되는 겁니다. 패턴은 우리 파트 1에서도 몇 가지 안내해 드렸죠. 각각 그 발표의 구조, 서론, 본론, 개론에서 쓸 수 있는 그 구조에 적절한 패턴 표현들 안내해 드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표현들 찾아보시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안내해 드린 그런 표현들도 한번 응용하셔서 이 표현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대본을 만들어 보시고요. 역시 비교, 분석, 전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문어체와 구어체의 중요점을 좀 아시고 좀 변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는데 이 문어체는 발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문어체는 여러분이 논문을 쓴 거. 대부분 우리가 논문을 쓴 거를 학술 발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논문에 쓴 표현을 그대로 베껴와서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말하기도 어렵고요. 이게 이제 문어체는 글 쓰는 용도로 책을 읽는 거가 어려운 교과서 책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어려운 것처럼, 그거를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약간 구어체로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문어체죠. 교과서에서 쓰는 어떤 멘트를 제가 따온 겁니다. 재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PM&R, also known as Physiatry or Rehabilitation Medicine, is a branch of medicine that aims to enhance and restore functional ability and equality of life to those with physical impairments or disabilities. 자, 문장으로는 퍼펙트해요. 이거 제가 일일이 번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느낌이죠? 왜냐면 여러분 분야가 다 다르기 제가 이거 번역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 다 교과서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긴 어려운 문장들, 문어치적인 거 많아요. 대부분 이제 주어가 이렇게 키워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긴 전문 용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문장도 되게 길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거의 한 뭐 30자 이상, 30단어 이상으로 이렇게 한 문장이 들어가고, 읽으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제대로 읽을 수 있는데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암기 못하겠죠. 너무 길죠. 길고, 이거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읽으면은 이거를 탁 마음에 들어오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듣는 거랑 또 읽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역시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문어체로 말하는 것을 그냥 읽다 보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문어체는 가능하면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쓴 적절하게 만들어진 그런 표현들은 쓰되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야기하듯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문장에서는 지금 재활에 관한 재활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정의하고 있죠. 사람들의 그러한 신체적인 그런 재활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그런 약간의 펑셔널 할 수 있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브랜치의 메디슨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정의하는 부분이죠. 대부분 어떤 발표를 시작하다 보면 그 키워드에 관한 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좀 시작부터 지루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화재 구어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인데 좀 바꿔봤어요. 내가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대본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영어 표현 제대로 된 거 있다 그대로 바꿔오시면 발표할 때 효과가 없어요. 자, 한번 차이점 볼게요. 이건 제가 한번 고쳐봤습니다.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Now, what is rehabilitation medicine? Yes, we practice rehabilitation medicine to improve functional ability and quality of life to those with physical impairments or disabilities. 어때요? 네, 질문하면 좋죠.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아, 지금 재활의학이 뭡니까? 네, 아마 계신 분들이 다 재활의학 관련한 전문가나 연구자나 대학생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공동체 의식을 좀 주기 위해서 네, 우리 모두 재활의학을 그죠? practice 하고 있죠. 연구하고 뭐 실행하고 있죠. to improve 하면서 아까 내었던 그 정의를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딱한 교과서적인 문체가 아니라 이런 거 이해하고 이거는 피지컬 메디슨 그냥 피지컬 메디슨 리해빌리테이션 길게 하지 말고 그냥 통틀어서 피지어트리라고도 불리고 리해빌리테이션 메디슨으로 불리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앞에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추가 정보는 슬라이드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리해빌리테이션 메디슨 다른 걸로 피지컬 메디슨, 리해빌리테이션, PMMR, 피지아트리 슬라이드에 넣어주시고 Now, what is rehabilitation medicine? 질문하시고 답한다. 역시 주어 자리에는 또 이렇게 좀 뭔가 공동체 의식을 줄 수 있는 위로 시작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여러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문어체를 구어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영문 학술 프레젠테이션의 메시지를 설정한다는 거는 제가 안 해드렸던 이거예요. 영어 대본을 만들 때는 구어체를 문어체를 구어체로 만드는 거. 문어체를 구어체로 변경할 때 메시지가 정확해지는데 발표자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이 소주제 두 번째 섹션에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학술발표 영어 대본을 만들 때요. 먼저 이제 이게 다 지금 문어체 구어체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짧아야 돼요. 아까 안내해드렸던 이 샘플 기억하시죠? 첫 번째 샘플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문장이 거의 뭐 3, 40단어로 이루어진 긴 문장이었다면 두 번째는 두 문장으로 나눴죠. 좀 짧죠? 그죠? 두 문장 좀 길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한 20장, 이거는 훨씬 더 길어요. 그죠? 조금 짧아졌어요. 이 두 문장으로 나눴고. 일단은 짧은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장이 짧다기보다는 이 문장에서도 variety, 약간의 길이의 변화, 그다음에 그런 문장의 종류의 변화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때 sentence variety, 그죠? 길이의 변화. 그래서 한 문장이 길면 다음 문장 좀 짧게, 그 다음 문장 중간 길이죠. 뭐 조금 더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문장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한 16단어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면 좋아요. 16단어가 넘어가지 않게. 그런 거를 하나의 여러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셔서 대본을 만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긴 문장을 매번 읽듯이 발표를 하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죠? 문장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문장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으면 좋아요. 맨날 뭐 똑같은 일형식 문장을 사용한다던가
맨날 문장이 똑같이 I나 this로 시작한다던가 하면은 이게 문장의 종류에 너무 변화가 없어서 좀 지루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장의 버라이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샘플에서처럼 우리는 주어 자체에 문어체에는 I나 we나 you를 잘 쓰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런 거의 없죠. 어떤 그 분야의 대가가 에세이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에서 여러분이 주어를 1인칭이나 2인칭을 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본, 말하는 발표자는 그런 1인칭, 2인칭을 쓰셔야 돼요. 이 얘기하는 듯한 느낌 줄 수 있게. 그래서 논문에서 쓰지 않았던 I나 we나 you를 쓴다라는 거는 좀 능동형을 한번 수동태를 한 능동태로 바꿔보는 그런 케이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 용어는 변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들로 고치면 좋아요. 명사나 동사, 형용사 중에 좀 어려워서 내가 좀 발음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쉬운 단어로 고쳐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전문 용어라든지 수거 이런 거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드라마에서 멋지게 쓰는 영어 표현 배웠다고 해서 이걸 학술 발표에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는 그런 굉장히 미국 문화적인 표현이 학술 발표라는 거는 글로벌한 장소잖아요. 약간 너무 이제 격이 떨어지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 수거 같은 경우는 또한 농담으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매끄럽게 원어민처럼 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좀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이디엄 같은 거는 좀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cronym이라는 거는 이제 약어죠. 약어 같은 게 그 분야에서만 알려진 거, 여러분이 만든 거 이런 거는 처음 소개할 때는 풀어주시고 슬라이드에 그죠? 긴 버전과 짧은 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좀 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 얘기할 때는 좀 풀어주시고요. 연결하는 트랜지션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중간중간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질문으로 좀 사기를 올려주고 환기를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를 만들고 영어 발표 대본을 만들 때 이렇게 필요한 이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규칙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문제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말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물론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둘 다 발표 잘하고 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가 말하는 거 뉴스나 신문에서 보셨던 분들은 좀 지루하다 생각하셨던 경험 없으신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나 공부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쉽게 놓치기 쉽잖아요. 어렵잖아요.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표현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그런 교수님 타입의 커뮤니케이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스티브 잡스는 반면에 스티브 잡스가 최고의 프레젠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스티브 잡스가 타겟한 그 청중에는 가장 적절한 프레젠터인 게 맞으니까 굉장히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프레젠터로 기억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꼭 스티브 잡스처럼 발표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청중이 잘 이해하고 지루하지 않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빌 게이츠보다 스티브 잡스라는 건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말하는 거에 패턴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영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언어 학자들도 그걸 인식하고 왜 스티브 잡스는 파워풀한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졌을까라고 언어적으로 풀어봤더니 빌 게이츠는 평균 한 문장에 22개 정도의 단어를 쓰고요. 스티브 잡스는 10개에서 11개 정도의 단어를 평균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현저하게 문장의 길이가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말하는 거 알아듣는 연령대는 한 대여섯 살 정도면 되면 스티브 잡스 말하는 거 알아듣고요. 빌 게이츠는 10살, 11살 정도의 지적 능력이 돼야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가 안 되는 나는 스티브 잡스도 안 들리는데 그럼 난 5살도 안 됐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가 말을 너무 길게 하면 할수록 멋져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은 학술 발표든 어떤 발표든 전달이 잘 돼야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제대로 발표를 잘 전달하려면 쉽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전문가지만 비전문가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학술 발표를 한다는 건 최고의 학술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술 발표가 지루한 이유는 못 알아듣게 발표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면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연구 분야에서는 짧으면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연구하신 여러분이 사실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일 수도 있거든요. 지식적으로는. 같은 동일한 부서나 분야라고 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그 분야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의 양은 여러분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길게 어렵게 문어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못 알아듣는 너무 어려운 학술 발표에 장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그 분야에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학술 발표 프레젠터, 커뮤니케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말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10단어, 11단어까지는 어렵더라도 맥시멈 최고 16단어가 한 문장에 넘게 들어간다는 건 좀 길다라고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14단어라고 하는데 아주 길어도 16단어가 넘지 않도록. 샘플 한번 볼까요? 뭐 3D 프린팅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역시 교과서 같은데 그냥 따온 거예요.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해석하시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죠. 3D cell printing is an emerging strategy to create an engineered tissue construct by depositing biological components in a highly accurate way. 너무 길어요. 세보니까 22단어나 들어가 있는 긴 문장입니다. 그냥 얘기하셔도 되지만 너무 기니까 문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도 괜찮지만 불필요한 걸 한번 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뭐 굳이 emerging strategy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3D printing creates an engineered tissue construct depositing biological components accurately. 그죠? 뭐 in an advanced way 대신에 뭐 accurately. 그죠? 이렇게 좀 바꾸셔서 12단어로 고쳐봤어요. 같은 내용을 좀 서머리하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 혹은 여러분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대본으로 만들 때는 좀 줄이자. 혹은 두 문장으로 나누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자, 문장의 다양성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냥 똑같은 맨날 그렇다고 짧은 문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장 길이가 다 10단어예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느낌이? 너무 박자가 동일하니까 그 흐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겠죠. 긴 문장이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짧은 문장이 계속 한다면 거기서 똑같은 그 템포, 박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지루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은 좀 길었다가 다음 문장은 좀 굉장히 짧았다가 중간 길이 조금 더 길었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문장의 길이에도 길고 짧고 중간 짧게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주시는 게 좋아요. 또 문장의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능동형을 쓰기보다는 중간에 좀 수동태를 쓴다던가.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중요하냐면 먼저 예약이 나온 단어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략적으로 같은 내용도 new cultural products and genres were eventually introduced by their activity 하면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새로운 문화적인 그런 제품과 장르가 되겠죠. 이 단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태로 쓰여진 문장이 여기서는 조금 더 전략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단어를 내가 처음 강조하는 게 목적이 맞았다면. New cultural products and genres were eventually introduced by their activity. 자, 이걸 그러면 한번 능동으로 고쳐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their activity가 먼저 나오면 their activity eventually introduced new cultural products and genres 이렇게 되겠죠. 이 단어가 강조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그들의 행위가 자체가 그죠?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제품과 장르를 소개했다. 이 그들이 했던 그 행위가 문장에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문장이 같은 내용이지만 뉘앙스가 다르죠.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고쳐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문장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구 내용 설명하는 부분은 문장이 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 랩이 혹은 내가 이렇게 실험을 했다로 약간 바꾸셔도 돼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발표자가 본인의 실험 방법이나 연구에 관해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그 주어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때 그걸로 인해서 주어가 뭐냐에 따라 능동이나 수동이 결정이 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의 다양성에서 지금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는 사실 내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같은 문장도 You broke the contract 하면 아까 했던 그 규칙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이 계약을 깼어요라는 그 you가 강조가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계약을 깼어요. 정말 그걸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경우라면 the contract was broken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능동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Okay? But the contract was broken. You broke the contract.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역시 같은 문장도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여러분 논문에서 발췌할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지.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for ICT companies. 이 문장 자체는 뉘앙스가 영어에서는 정부, the government를 중심으로 사람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문장에서도 나는 뭐 regulation을 강조하고 싶다, ICT를 강조하고 싶다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새로운 규제가 중요해라고 한다면 a new regulation for ICT companies was issued가 되겠죠. 그렇죠? ICT companies가 중요하다면 ICT companies face a new regulation issued by the government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각각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뭘 강조하냐에 따라서 문장 구조 바꿔진다라는 걸 기준으로 작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문장이 훨씬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맨날 내가 이야기하기에 편한 구조만으로 그냥 I, 뭐 there, they, it 이렇게만 습관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습관이 있다면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먼저 떠올리시고 그것을 먼저 뱉어내서 그걸 기준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물론 미리 작문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훨씬 깔끔해지겠지만 스피킹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문장의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문어체에서는 쓰지 않은 그런 1인칭, 2인칭을 단수 복수 쓰시면 좋습니다. I라는 거 논문에서 쓰지 않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쓰셔야 되겠죠. I'd like to introduce, I would like to move on to the next point. I conducted an experiment. 그래서 I를 쓰시는데 I는 여러분 자신, 프레젠터를 해야 합니다. 매번 똑같이 문장이 I로 시작되면 조금 더 이게 지루하게 생각될 수 있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대본을 만들면서 내가 주어에 너무 똑같은 주어가 반복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we라는 거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연구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국인이 될 수도 있겠고 we가 지칭하는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we 뒤에 정확하게 이 대명사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게 뭐하다면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W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런 식으로 W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cine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내가 강조하는 we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So we, our researchers, 그죠? At so and so institute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직원들, we, our team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we가 누가 의미하는 것인지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내용으로 굉장히 분명할 때는 생략하셔도 되지만 we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위에 대상이 누구인지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you는 대부분 이제 청중을 의미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I나 we나 you 평소에 사용하실 때 않았던 이런 그죠? 대명사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어체를 변경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평소에 문어체에서 많이 썼던 그런 어려운 단어들을 좀 고치라는 거예요. disclose라는 거 괜찮지만 그냥 open이라고 하세요. Would you like to open a new possibility? Would you like to disclose a new option? possibility보다는 그냥 open으로 하시고요. elicit, 뭐 보여준다, 의미한다, 암시한다. 뭐 describe라고 하면 되겠죠. dissertation, 논문인데요. 그냥 paper라고 하면 되겠죠. my paper, our paper, in our dissertation. 발음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거 괜찮다 하셔도 돼요.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 그죠? 발음이 자꾸 꼬인다. 내가 하긴 하겠는데 정확하게 잘 안 된다 하시면 그냥 쉬운 단어로 고치시라는 거예요. significant variation도 그냥 much change라고 하면 되겠죠. idiosyncrasy라는 어려운 단어보다는 뭐 trait, characteristic 고치시라는 겁니다.
쉬운 단어로. 그죠? 구어체로 바꿔보세요. 문어체는 이제 논문에서 많이 썼다면 inquire라는 단어 그냥 ask라고 하고요. construct라는 그냥 build라고 하고요. purchase 그냥 buy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발표할 땐 구어체 쓰시고 논문 쓸 때 문어체 쓰시고 발표할 땐 수거 같은 거 써도 돼요. 그죠? much보다는 a lot 해도 되고 conduct 이렇게 한 단어를 뭐 carry out 이렇게 구어체로 이런 거 써도 된다는 거예요. enter, 뭐 go in 괜찮습니다. 구어체로 발표는 논문에서 쓰지 말라고 했던 이런 수거적인 구어체도 발표에서는 약간 사용하시면서 부드럽게 conversation,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문어체를 구어체로 변경할 때 논문에서 썼던 그러한 좀 장황한 연결 멘트, 그죠? 그런 것들도 물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발표에서도 또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추가할 때 맨날 and만 사용하셨다면 뭐 additionally, again, also, and, as well, besides, furthermore, indeed, moreover, furthermore, indeed, furthermore, moreover 같은 건 약간 좀 문어체에서도 많이 쓰이죠. 이런 거. additionally, again, to emphasize 이런 식으로 자꾸 맨날 and만 쓰셨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추가할 때 이런 표현 어떠세요? 멋지죠? transition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A 아니면 B 할 때 or either A or B nor 괜찮죠. 이거 아니면 저거 추가하는 뭐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를 줄 때 자 비교하는 겁니다. also 하면 또한 비슷하다라는 거죠. equally 그렇죠? 동등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equally important 동등하게 중요하다. even so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더 in the same way 비슷하게도 likewise 비슷하게도 similarly 비슷하게도 이렇게 비교할 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일 때 although 하지만 but 그렇지만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같은 뜻이겠죠. 그냥 despite라고 하시면 돼요. however 그러나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on the other hand 그러나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still 여전히 regardless 뭐뭐에도 불구하고 though yet 뭐뭐뿐만 아니라 뭐 아직까지는 뭐 이런 다 이렇게 뭔가 대비하는 그죠?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transition으로 쓰시면 어떨까요? yet, but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yet 비슷합니다. 가볍게 우리가 대비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 때 for example, for instance 쓸 수 있겠죠. 그죠? result or cause 이거는 이제 결과입니다. accordingly 그죠? 결과적으로 because 궁극적으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finally 결과적으로 hence는 조금 오래된 표현이니까 말할 땐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in summary 요약하자면 on the whole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괜찮죠. so 그렇기 때문에 then 그러므로 before 뭐뭐 전에 cause and effect 하기 전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summary 할 때 많이 쓰겠죠. all in all finally, in brief, in conclusion, in short, in summary, lastly, 정리할 때도 써요. on the whole, that is, 정리할 때 많이 쓰죠. to conclude, 정리하자면, 요약해드리자면. 자, 그리고 시간 관련해서. earlier, 이전에는, eventually, 궁극적으로, finally, 최종적으로, following, 이후에, previously, 이전에, last, 마지막으로, meanwhile, 그러는 도중, next, 다음으로, soon, 곧, subsequently, 이후에, then, 그러고 난 후에, until, 언제까지, when, 뭐뭐일 때, 이거 다 시간 관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문법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여러분의 그런 앞뒤 관계를 우리 듣고, 청중이 듣고 잘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트랜지션 중요합니다. 기억하셨다가 다음 발표에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지루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내용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에 서브 주제로 넘어갔을 때 이게 질문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Have you ever wondered why? 뭐뭐 고민해 보셨나요? 궁금해 보셨나요? 뭐뭐가 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셨었나요? Did you know that? 뭐뭐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Do you know why? 뭐뭐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Then how do we define the asset? Then how do we define?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That brings me to my next question. 이것이 저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Then how can we 뭐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break out of our safety zone and venture into the new? The answer is really within yourselves. The answer really is. 자, 정말 답은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Have you contemplated? Have you thought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다. Why it is so?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The question is, what is the best way to motivate our employees? The question is, 질문은 왜 직원들을 가장 좋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의 내용과 다음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관심을 끌고 졸고 있는 사람도 좀 깨울 수 있는 게 바로 질문 요법입니다. 질문 쉽죠? 쉽게 우리가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거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일한 방법들 많이 놓치고 계세요. 질문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수사 예문문까지 8개의 팁 안내해 드렸어요. 다 이제 문어체, 글에서 썼던 표현들을 그대로 쓰지 않고 문어체를 구어체로 쓰는 방법을 8가지 팁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소주제의 3번째 섹션은 영어 대본 샘플을 통해서 한번 좀 연습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또 통으로 나무를 봤으니까 좀 숲을 보면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죠. 자, 학술 발표의 이제 정중한 소개 샘플입니다. 우리 파트 1에서도 몇 가지 샘플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정중하게 자기소개하는, 여러분 그대로 이 템플릿 쓰셔도 돼요. 정중한 소개. Glad to meet you everyone.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It's my honor to be here to present my research.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It's my honor to be here. 이런 표현이죠. Before I begin, I'd like to thank you, Professor Kim, Professor Che, and Dr. Lee for organizing and directing this symposium. 대부분 시작할 때 자장이 많이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좀 이 학술 발표를 진행하시는 분들과 좀 잘 아는 사이라면 이렇게 땡큐 멘트를 많이 하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최 교수님, 그리고 이 박사님, 이 심포지엄을 운영해 주시고, 그죠. 이렇게, 리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Tasaki and Professor Chung for your great insight. 자, 그리고 자사키 교수님, 그리고 청 교수님, 이런 좋은 인사이트, 좋은 영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땡큐를 할 때는요, 그분의 풀 네임을 물론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프로페서 김 하면 여러분이 많으니까. 근데 아마 서로 아는 분들 사이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프로페서 김 할 때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눈을 마주치면서 하면 훨씬 좋겠죠. So thank you, Professor Kim. Thank you, Professor Tasaki. Thank you, Professor Chung. 풀 네임 넣어주시거나 다 아는 사이라면 last name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You have pointed out very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we study. 아마 이전 분들이 어떤 소개를 얘기해 주셨고 전반적인 이 학술 발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구하는 이 분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점들을 이미 포인트해 주셨습니다. 이미 언급해 주셨습니다. I'm honored to be here.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And present my research. 이 제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The topic of my discussion is about 제 연구의 주제는 뭐뭐에 관한 것입니다. My research i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Korea. 제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설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I will focus mainly on empirical results from my research. 제 연구의 그런 그 결과에 중심적으로 한번 포커스를 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I'd like to brief you on 먼저 제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요약해 드리죠. 어색하지 않죠? 대부분 이렇게도 연구를 많이 또 하니까요. 근데 이제 파트 1에서 얘기했던 후크가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는 후크가 나와야 되겠죠. 먼저 이제 전반적인 발표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관심을 줄 수 있을 만한 후크를 정리하셔서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정중한 학술 발표에서 썼던 내용. 여러분의 연구 내용과 주제로 또 관련된 소개하고 싶은 분들 이름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템플릿도 그대로 사용해 보세요. Glad to meet you everyone. It's my honor to be here to present my research. Before I begin, I'd like to thank you, Professor Kim, Professor Che, and Dr. Lee for organizing and directing this symposium. Thank you, Professor Tasaki and Professor Chung, for your great insight. You have pointed out very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we study. I am honored to be here and present my research. The topic of my discussion is about research topic. My research i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Korea. I will focus mainly on empirical results from my research.
First of all, I'd like to brief you on my first subject.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학술 발표의 시작 부분을 대본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2에서는요, 영문 학술 발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대본을 만드는 법. 대본 뭐 만들 필요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 대본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본을 만들어서 그게 가이드라인 돼서 거기에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내가 미리 확인하고 발표하시는 거랑 그렇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슬라이드 보시면서 두서없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 전자가 훨씬 청중의 눈높이에 맞춘 연습을 한 제대로 준비한 발표처럼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본 만드실 때 문어체에 있었던 표현은 어떻게 보시로 고칠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렸던 8가지 팁들을 기억하셔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번 우리 프레젠테이션 메시지 설정하시고 대본 만드실 때 오늘 알려드렸던 팁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아나 리였습니다.